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늦은 나이에 처음 마주한 위험한 설렘이 어떻게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 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처음엔 그저 뻐근한 어깨를 풀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옷차림과 의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리, 그리고 남자의 마음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은근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건 그냥 서비스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통증보다 그녀를 더 기다리게 되었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손길과 시선,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는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드 명세서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그의 자존심과 가족, 그리고 남자로서의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이 어떻게 욕망으로 변하고 욕망이 어떻게 인생을 집어삼키는지를 조용하지만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인간의 욕망과 선택의 끝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63이 되던 해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새벽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서둘러 나갈 곳은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을 필요도, 가방을 챙길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그는 한참을 방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들은 각자의 삶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리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통증은 하루 종일 따라다녔고, 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 통증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무료함과 공허함이 몸으로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산책을 나갔다가 작은 골목 끝에서 타이 마사지샵 간판을 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외관, 조용히 켜진 주황색 조명. 잠깐만 받아보자.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먼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국적인 허브 향과 따뜻한 오일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실내는 어둡지 않게 조명이 조절되어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20살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갈색 피부, 크지 않지만 또렷한 눈, 자연스럽게 올라간 입꼬리. 무엇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상의는 가슴선이 깊게 파인 얇은 티셔츠였고 몸에 밀착되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의는 허벅지 대부분이 드러나는 아주 짧은 핫팬츠였습니다. 실내복이라기보다 거의 속옷에 가까운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괜히 바닥만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깨가 좀 아파서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깨 많이 뻐근해요?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발음은 조금 서툴렀지만 그 느린 말투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내하며 그를 마사지 베드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조명과 따뜻한 색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옷은 여기다 두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그는 옷을 갈아입으며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몸에 밀착된 얇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상의는 어깨가 훤히 드러났고 움직일 때마다 쇄골과 목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오일을 손에 덜어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깨부터 할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처음 손이 닿는 순간 그는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생각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어깨를 누르고 목 뒤를 천천히 풀어주며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일 때마다 그의 옆구리와 팔에 그녀의 허벅지나 옷자락이 스쳤습니다. 여기 많이 굳었어요. 숨 크게 쉬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세요? 그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과 손,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몸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상체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를 풀어주던 그녀의 손길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등, 허리, 다시 어깨. 그녀는 전문가답게 정확한 지점을 짚어 눌렀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녀의 팔과 몸이 더 자주 닿았습니다. 이쪽은 좀 많이 뭉쳤어요. 아프면 바로 말해요.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통증과 함께 이상한 긴장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치료인지 아니면 자신이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마사지가 끝났을 때 그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어깨는 확실히 가벼워졌지만 마음에는 설명하기 힘든 여운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몸 많이 굳었어요. 자주 받으면 좋아져요. 그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예약 시간을 물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한동안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깨 통증은 분명 줄었지만 머릿속에는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손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단지 마사지였을 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그의 발걸음은 다시 그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골목으로 향하는 길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다 마지막에 방향을 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망설임 없이 곧장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는 핑계는 점점 필요 없게 되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얇은 셔츠 위에 짧은 치마에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선이 또렷하게 드러났고 걸을 때마다 치마 자락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그녀는 일부러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히 기침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옷차림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천천히 오일병을 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동작조차 서두르지 않았고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 두 손을 맞비비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더 부드럽게 할게요. 요즘 자주 오시니까 몸 상태 잘 알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마사지에서 그녀는 더 자주 몸을 숙였습니다. 어깨를 누르기 위해 상체를 깊게 기울일 때마다 그녀의 얼굴과 그의 귀 사이의 거리는 손바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숨결이 닿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여기 누를 때 많이 시원하죠? 아프면 말해요. 참지 말고.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듯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셔츠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단추를 2개쯤 풀어놓은 상태였고 움직일 때마다 목선과 쇄골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서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뒷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사지 도중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팔을 따라 천천히 손을 옮겼습니다. 필요한 동작이었지만 손이 머무는 시간이 이전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여기 팔도 많이 긴장됐어요. 어깨만 아픈 게 아니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고 그는 그 웃음이 괜히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아주 얇은 소재의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천이 몸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비쳤고 그는 그것을 모르는 척하려 애쓰면서도 몇 번이나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그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더 자주 그의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요. 집에 있으면 더 심심하죠? 그녀는 일부러 그의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을 하면서도 그녀와 자신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사실을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어깨를 누르다 멈추고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괜히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꼭 필요한 동작과 필요 없는 동작의 경계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여기는 좀 예민한 자리예요. 그녀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러 오는 기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매번 다른 옷차림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짧은 치마에 원피스, 가슴선이 깊게 드러나는 셔츠, 몸에 밀착된 얇은 상의. 그는 그 변화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향기일지.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자주 불렀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어제 안 와서 조금 섭섭했어요. 그 말들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그에게는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사지를 마치고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자주 오셔서 그런가 봐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이미 이곳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이 단지 치료인지 아니면 자신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그는 또다시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였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가게 안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정리 중이었습니다. 조명 아래 그날의 그녀는 이전과 달리 유난히 차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짙은 색 원피스, 단정해 보이지만 어딘가 경계를 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손님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괜히 다른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이를 준비하는 손길도 수건을 펼치는 동작도 유난히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히 해드릴게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시간이 평소와 다를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자 그녀의 손길은 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힘을 주기보다는 길게 눌렀다가 천천히 풀고 다시 머무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느린 리듬에 점점 호흡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주 멈추어 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숨이 좀 가쁜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옆으로 고개를 숙여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말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등을 눌렀지만 손이 자꾸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전문적인 계산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의 미묘한 반응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외롭죠? 그녀는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망설임처럼.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치료사가 아니라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손 하나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느리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더 이상 이전의 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잠시 서로를 바라본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넘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될지 둘 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날을 마지막으로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카드 명세서는 결국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불은 켜져 있었고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식탁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여러 줄이 그어져 있었고 같은 상호명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명세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묻고 있어. 몇 달째야. 거의 매일이잖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나 바보로 알아?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이제 와서 말 못해? 그때 방문이 열리며 딸들이 나왔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딸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둘째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힘든 건 이해해.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족을 속이면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도 참을 수 없는데 아이들 앞에서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한 건 절대 용서 못해. 그날 밤 그는 짐을 쌌습니다. 딸들은 끝까지 그를 보지 않았고 아내는 문 앞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인생이었던 공간이 그 순간 완전히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사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많이 화났겠네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들이 나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을 누르는 손길이 이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거의 매일 그곳에 들렀습니다. 이제 그는 쾌락을 찾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그곳에 갔습니다. 그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외로움이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건 일일 뿐이라고.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고. 그러나 문득 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문을 나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남겼던 말. 여기 오는 게 이제 내 하루의 전부가 됐어요. 그녀는 그 말을 떠올리며 가만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더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의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다 가세요. 그는 그 말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더 깊이 끌어들이면 나도 같이 망가질 것 같아.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 오지 않으면 이 사람 정말 완전히 무너질지도 몰라.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걸까? 한 번의 선택은 결국 아내의 눈물과 딸들의 실망으로 돌아왔고 그는 가족을 잃은 채 더 깊은 고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던 사람마저 처음으로 자신의 역할과 감정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간의 약함과 선택의 대가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